오늘 저희 16단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보통급 1조 연고 없이 살생을 말미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살생을 말며 이 첫 번째 계문은 대종사님께서 내려주신 30계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문이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내리신 여러 계문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계문입니다. 또한 동서고금의 여러 성현들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바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계문이자 가장 단순한 계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하기에 강조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연마하는데 약간 그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살생에 의한 과보가 엄중하고 크기에 어떠한 지켜야 할 바보다도 더 먼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종사님 또는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살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과보를 공부해 봤을 때 가장 크게는 피살을 당하는 상대의 그 원망감과 보복감에 의한 인과가 발생하는 것이 제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악연이 될 것이고 또 불가피한 그 살생이라 하더라도 측은지심 없이 하는 경우에 많은 대중에게 영향을 미쳐서 살벌한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또다시 인과가 생긴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단명모, 그 명이 짧은 그 업보를 받게 되는 여러 가지 10가지 업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에 태반이 살생에 관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살생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어떤 상대의 목숨을 빼앗는 직접 살생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살생을 하는 것, 남에게 살생을 하도록 권하는 것, 남이 살생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방법을 찬성하는 것, 누군가가 죽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 또는 죽이려는 마음이 드는 것, 원수가 죽었을 때 거기에 대한 환희심을 느끼는 것. 어떻게 보면 저희는 직접 하는 살생만이 살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라는 계문은 가장 당연한 계문이고 나는 자신 있게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일 수 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누구나 흔히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범하는 계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즉 연고 있는 살생은 불가피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업이 생기거나 그에 의한 과오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고 있는 살생을 해야 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대종사님께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교단품에 나오는 말씀이 흔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소독제충을 할 때 정말 많은 수의 그 해충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어떻게 하오리까 말씀을 여쭈었더니 공사로서 수행을 하고 사심 없이 하라. 그리고 살인으로서, 그러니까 살생으로서 취해지는 그러한 이득에 대해서는 결코 그 개인에게 돌리지 마라. 그렇게 되면 그 업보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니까 그렇게 얻어진 이익들은 공익사업으로 돌림으로써, 공중으로서 돌림으로써 개인에게 그 과보가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도품에서는 어쩔 수 없는 직업들이 있긴 하지만 피할 수 있다면 살생을 해야 하는 직업은 가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을 때는 그렇지, 죽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뭐 예를 들어 도축을 한다던가 그런 직업들은 피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흔히들 살생은 내가 사냥을 좋아하거나 내가 직접 뭔가 사람을 목숨을 뺏는다거나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업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최근에 그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약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약을 만들 때 그 있는 약을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약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젊은 분들부터 이제 연세 드신 분들까지 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아주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약을 드시지 않는 분은, 약을 드셔본 적이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가 먹게 되는 모든 약, 그 다음에, 하다못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식품에 이르기까지, 그냥 그 수천만 년 먹어온 음식을 제외한 새로운 약이 되는 물건들은 다 인체에 해가 없는지 독성을 검사를 하고 허가를 받고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 독성 검사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수많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어디까지 하면 동물이 죽는가, 이 약이 어디까지 안전하고 그걸 넘어갔을 때 언제부터 위험해지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동물 실험. 그건 안전한 범위를 넘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죽음을 동반을 합니다. 약 하나가 개발이 되는데 그 실패하는 약이 수백 가지가 되고, 그 수백 가지의 실패한 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사람에게 도달하기까지 수만 동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가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건강한 생활 내지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몸에 좋은 것들, 아프지 않기 위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부지불식간에 너무 당연하게 현대과학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도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사심 없이 일을 대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해충 박멸보다 더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대산종사학께서 그 예전에 신년법문으로 살생에 관한 이야기, 살생에 대처하는 현대 그 지도자들과 현대 사회인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기에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대산종사가 말씀하시기를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이유든 직접적인 살생을 피하라. 그리고 원수라도 죽기를 바라지 마라. 이건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하고요. 그리고 죽이는 말, 죽이는 글도 쓰지 마라. 그리고 사회에도 지금 많은 그 살생과 희생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건강한 사회에서도 법으로서 그 연고 있는 살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법으로서 살생하지 않는 날을 정하여, 살생하지 않는 날을 정하라는 것은 평소에 살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않는 날을 같이 정하고, 그 다음에 불가피한 경우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서 그 살생이 일어나게 해라. 실제로 개발을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대책 없이, 대중 없이 동물은 죽여도 돼라는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많은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감시를 거쳐서 동물에 대한 생명도 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그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법에 부합하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얻어지는 부분에 대한 공공사업을 꼭 전개하고 천도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것은 어느 개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연고 없는 살생은, 그러니까 연고 없이 살생하지 말면은 우리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하는 살생은 다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연고가 있는 거니까 괜찮아라는 마음에 뭔가 이렇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 아니고, 연고가 무엇인지, 살생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떠한 일이면 어떠한 연고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합당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며 사리를 함부로 취하지 않는 부분인지 항상 자각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 굉장히 공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주심으로써 제가 하던 일과 관련돼서 연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